자, 올해 상반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간 머물렀던 박스권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한때 2,400선을 돌파할 정도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금융주가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하반기에도 상승 흐름을 이끌 만한 유망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인가요? 예, 이 금융주, 특히 은행주에 대해서는 제가 한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현재 지수 상황을 지수 우상향 방향으로 추세 상승을 견인하는 두 가지 축이 있죠. 한 가지 축은 IT, 그중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고요. 또 한 축은 금융주입니다. 금융주가 한 축. 다양한 금융주들이 현재 삼성전자 하나와 한때 축을 이루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전반적인 상황은 이 상태에서 머물지 않고 한 단계 더 올라갈 듯한 그런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글로벌 전체 금융주 강세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이죠. 미국의 금리 인상 추이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그동안 금융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현재 올해만 따진다 하더라도 금융업종 지수는 22.7%, 은행만 따지면 더 많습니다. 32.6%, 증권업만 따지면 더 많죠. 42.1%로 올라갔고요. 다만 보험주가 상대적으로 조금 올라간 폭이 작습니다. 13.1%, 전체 평균으로 22.7%. 이 정도만 해도 코스피 지수보다 더 많이 올라간 것이죠. 해당 기간 동안 코스피는 18%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금융주가 또 앞서가고 있음을, 그중에서도 은행 증권주가 더 앞서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들 종목들이 어느 정도로 더 올라갈 수 있는지에 관련돼서 특히 이번 주 말에 미국의 주요 금융주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미국은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첫 포문을 금융주들이 이제 쏜다는 것이죠. 좋은 실적이 나오면 금융주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정을 받는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건데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성적을 낼 소지가 높아서 최근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금융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은행주를 보면 상당히 다양한 호재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차고 넘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까지 호재가 많다는 건데요. 일단 금리가 상승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예금과 대출의 현재 그 금리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이른바 예대 마진이 있죠. 예대 마진이 추세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기간 동안은 꾸준하게 계속 현재 커진다는 것이고요. 전체 사업 마진, 순이자 마진이라고 합니다. 전체 사업 마진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건데요. 2015년도 하반기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당시 순이자 우리나라 은행권의 순이자 마진이 1.45 정도 수준으로까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 정도면 역대 최저급,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빠진 상태이며, 즉 순이자 마진이 상당히 낮은 상태이며 자산 가치 대비 주가도 너무 낮다라는 표현을 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보다도 지금 순이자 마진율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현재 업계 평균으로 봤을 때 1.7%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1.75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봤을 때는 평년 수준 2.1 내지 2.2% 정도 수준 됩니다. 그것도 미국이나 다른 유럽의 선진 은행 현재 순이자 마진보다 작은 편이죠. 어쨌든 2.1, 2.2 정도 수준까지는 지속적으로 올라간 소지가 높은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요.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면 금리 인상 즉시 그것이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에 바로 반영이 되고요. 또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면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예금금리 등도 바로 반영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금리에 상당히 민감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최근 6.29 부동산 대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출 시장에 크게 위축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씩이라도 성장하는 그러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또 최근 들어서 기업 전체
경기 상황도 좋아져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구조조정 전체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상당히 마무리 단계 끝무렵에 와 있다는 것, 그것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선 충당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경감되어 있는 상태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선 그 전에 설정해놨던 대선 충당금이 환입되게 생겼다는 것이죠. 뭐 그런 측면도 충분히 전체 순익 구조를 좋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기관 산업들이 한참 어려울 때 구조조정을 단행했을 때 은행권도 마찬가지였었다는 것이죠. 다운사이징을 또 많이 했습니다. 점포를 줄이고 인원을 줄이고 해서 원가 절감에 상당한 효과를 내기 시작을 했다는 것도 또한 그렇고요. 또 그런 사이에 자산 건전성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BISB 현재 자기 자본 비율이죠. 또 연체율, 고종이와 여신 비율, 현재 이런 비율이 거의 국제 선진국 수준으로 상당히 좋아졌다 하는 것도 또한 그렇다는 것이죠. 또한 금융지주, 은행 외 지주회사인 금융지주 입장에서 봤을 때 종속회사, 은행뿐만이 아니고 증권사, 캐피탈 또는 현재 카드사까지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통합 시너지 효과를 하나둘씩 현재 내고 있다는 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은행 쪽이 여전히 많이 올라갔지만 밸류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도 매력적이죠. 현재 PBR이 0.6, 0.7배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또 현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봤을 때 PER 수준은 지금 현재 7배, 8배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현재 밸류 매력도도 있는 그런 상태다는 점에서 은행주를 계속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